대표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입니다. 대표님, 혹시 우리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AI한테 맡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AI가요, 최고의 인재를 단지 특정 지역 출신이라거나 특정 학교를 안 나왔던 이유만으로 서류에서부터 그냥 싹 걸러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공정할 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어쩌면 사람보다 더 지독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AI 편향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AI가 실수를 좀 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AI의 결정이 이제 대출 심사, 인사평가, 심지어는 의료 진단까지 우리 삶과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편향 문제를 이해하는 건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차원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AI 편향이라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걸 관리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 편향이라고 하면 그냥 AI가 좀 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단순한 오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 오류는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지만 편향은 특정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관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현상이에요. 마치 그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를 올려놓든 항상 한쪽으로만 결과가 치우치는 거죠. 아, 기울어진 저울.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채용 예를 잠깐 들긴 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들도 많다고요? 그럼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그 범죄 예측 시스템에서 나타난 인종 편향입니다. 과거 범죄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특정 인종의 재범률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예측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데이터 속에 숨어있던 우리 사회의 편견을 AI가 그대로, 아니 심지어 더 증폭해서 학습해버린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신박한데요. 혹시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좀 더 우리 일상적인 예시도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미지 인식 AI가 여성의 사진보다 남성의 사진을 보고 요리라는 단어를 더 자주 연관짓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특정 회사의 안면 인식 기술이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백인 남성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편향들이 쌓여서 결국 특정 집단에게는 서비스 이용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한 기술의 정확성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신뢰도나 평판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군요. 이런 편향이 한번 생기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원인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겠어요. 바로 그 점이 제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AI 모델은 수백만, 수억 개의 변수를 고려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이런 편향이 있었구나 하고 역추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방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편향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AI가 스스로 편견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 텐데요. 결국 우리가 준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편향입니다. AI는 사실 백지 상태와 같아서 우리가 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과거에 성공한 CEO 데이터만 잔뜩 모아서 준다면 AI는 성공한 CEO는 대부분 중년 남성이구나 하는 패턴을 학습하게 되겠죠. 아, 데이터 자체가 현실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거나 과거의 차별적인 관행을 그대로 담고 있을 때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AI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 담긴 데이터를 주면 AI는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 믿고 그냥 학습해버리는 거네요. 그럼 데이터 말고 그 알고리즘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원인인 알고리즘 편향입니다. 이건 데이터는 비교적 괜찮더라도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나 통계적인 처리 과정 자체가 특정 결과를 증폭시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 있잖아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면서 생각의 폭을 좁히는 필터 버블을 만들죠. 네네.
이건 알고리즘이 참여나 클릭률 같은 특정 지표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편향입니다. 원인을 알고 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으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기술적인 접근과 관리적인 접근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합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특정 그룹에 치우치지 않게 의식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상 데이터를 생성해서라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미 만들어진 모델은 그럼 어떻게 하죠? 버리고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의 편향을 탐지하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 통계적으로 보정해주는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소위 설명 가능한 AI, XAI라고 불리는 기술이죠. XAI요? 그거 혹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과정 적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AI한테 너 왜 이 지원자를 탈락시켰는지 이유를 설명해봐 하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AI가 깜깜한 블랙박스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중요하게 받고 또 어떤 논리적 단계를 거쳤는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숨어있는 편향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술적 해결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결국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관리적인 장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조직이 그걸 제대로 활용할 문화나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AI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획자, 개발자, 법무팀, 현업 담당자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AI가 어떤 편향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점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편향이 조직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편향을 없애야 할 나쁜 것, 오류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머신러닝의 선구자인 톰 미첼 교수가 편향 없는 학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편향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의 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주제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죠. 여기서 말하는 편향은 우리가 앞서 걱정했던 사회적, 윤리적 의미의 편견과는 결이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일종의 공학적, 수학적 관점의 편향으로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유도 편향,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유도 편향이요? 단어부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대표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AI가 한정된 데이터만 보고도 세상의 보편적인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똑똑한 추측 또는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세상을 보기 위해 꼭 필요한 안경에 비유할 수 있죠. 안경이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밤하늘에 뜬 점 몇 개만 보고도 아, 저건 별자리구나 하고 선으로 연결해서 패턴을 찾아내잖아요. 이건 우리 뇌가 점들은 의미 있는 형태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가정, 즉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AI한테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안 주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군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 관점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안경, 즉 유도 편향이 없으면 학습 자체가 불가능해요. 문제는 그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AI가 너무 과도하게 성능에만 집착한 나머지 데이터에 담긴 본질적인 패턴이 아니라 사진의 배경이나 조명 같은 아주 사소한 잡음까지 전부 외워버리는 겁니다. 아, 이건 너무 복잡하고 세세한 것까지 다 보려는 잘못된 안경을 쓴 것과 같죠. 그렇군요. 편향을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세상의 진짜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올바른 안경을 씌워주는 것, 즉 적절한 수준의 편향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공학에서는 이걸 편향 분산 트레이드오프로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관역 맞추기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편향이 높다는 건 관역 중앙은 아니지만 쏠 때마다 같은 곳에 맞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일관성은 있죠. 이건 너무 단순한 안경을 써서 세상을 대충 보는 것과 같아요. 네. 반대로 분산이 높다는 건 총알이 관역 여기저기에 흩어지는 겁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죠. 이건 너무 복잡한 안경을 써서 데이터의 사소한 잡음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좋은 결과는 아니죠. 와, 정말 중요한 개념이네요. 결국 AI를 잘 만든다는 건 이 편향과 분산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기술이군요. 편향을 악으로만 규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AI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종류의 올바른 편향, 즉 어떤 도수의 안경을 씌워줘야 AI가 세상을 가장 잘 배우고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머신러닝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조금 복잡한 내용까지 깊게 들어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AI 편향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기울어진 저울 같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건 기업의 심각한 비즈니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편향은 우리가 가진 편견을 반영한 데이터와 특정 결과를 증폭시키는 알고리즘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기술적 노력과 관리적 프로세스가 모두 필요하고요. 특히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XAI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편향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학습하기 위해선 세상을 보는 안경, 즉 유도 편향이 필수적입니다. 핵심은 편견으로 작용하는 나쁜 편향은 줄이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좋은 편향은 유지하는 것. 그 편향 분산의 줄타기를 잘하는 것이 AI 기술의 핵심 역량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AI에게 올바른 안경을 씌워주는 과정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결국 어떤 편향이 올바른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AI의 편향을 바로잡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수정하는 걸 넘어서 우리 조직과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를 푸는 것이 곧 경영과 철학의 문제로 이어지는 셈이죠.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